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테슬라가 다시 한번 더 우리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그런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8월에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밝힌 것인데, 전년 대비도 아니고요. 전분기 대비도 아닙니다. 무려 전월 대비해서 8월에 중국 시장에서만 4만 대 이상, 4만 4천 대 정도의 그런 자동차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하면은 전월 대비해서 34%가 급증한 수치예요.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테슬라입니다. 참고로 테슬라가 올해 2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저세상 고평가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죠. 자동차 판매 부분에서도 28%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총 사업 부분에서도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정말로 흑자 기업으로서 혹은 진짜 성장 기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번 AI에 대해서 밝히다시피 테슬라의 AI 기술이라던가 혹은 반도체 기술, 더 나아가서 이제 AI 플랫폼이라던가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한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올해 2분기 실적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1조 원을 넘어섰죠. 1조 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세상 고평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다면 지금의 테슬라의 말도 안 되게 보이는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에 있어서 중국에 이어서 인도 시장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인도 정부가 밝히고 있어요. 인도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의 인센티브 제공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테슬라가 인도 공장을 지을지 말지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인도 정부에서는 큰 그런 수혜 혹은 큰 굉장히 좋은 조건의 그런 조건들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테슬라에서도 그런 조건 중에 하나로 이제 인도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수입 관세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낮춰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에서도 인도 정부의 혹은 인도의 그런 막대한 이제 기가 팩토리를 지을 경우에,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 전기차 지금 무조공산이에요. 인도의 전기차는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인도의 뭐 1등 기업인 스즈키조차 이 전기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도 그 토종 기업들, 뭐 타타모터스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이제 막 뛰어든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결국 인도 시장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인구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에도 중국 시장만큼의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는 이제 내일이죠. 이제 9월 10일, 네, 9월 10일에 FSD, 이제 FSD 10, FSD10에 대한 베타 버전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고, 대략 한 10월 정도, 10월 하순 정도에는 이쪽에 대한 공개적인 이제 릴리즈가 이제 발표될 것이다. 공통적인 이제 공개가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 바로 FSD10입니다. 사실 이번에 AI에 대해서 밝혔다시피 이제 테슬라의 그런 자율주행 기술, AI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제 경우에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은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 경우에는 이 테슬라를 앞지를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업이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뭐 태양의 조도라던가 혹은 그 나라만의 문화, 뭐 정책,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폐쇄적인 국가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 혹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기업이 오히려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만큼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혹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업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유망한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 것은 맞고요. 물론 외부적인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만 이 쌓이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양과 질의 데이터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돈을 벌면서 데이터를 꾸준히 착실하게 어마무시하게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으로 좀 내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 그 샤오펑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외의 기업은 별로 보이고 있지 않아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격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꽤나 잘 된다고 해요. 이제 그런 분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서는 꽤나 잘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네,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제 테스트를 하자마자 잘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없어 보여요. 전 세계에서 이제 1등, 2등 이제 자동차 시장을 보이고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뿐만은 아니에요. 이제 2023년도에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자동차가 핸들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물론 저는 2023년에 핸들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25년까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인프라를 깔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이후에 핸들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라던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테슬라가 이렇게 좀 강조를 한다거나 혹은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처음에 전기차 시장에 들어설 때도 이런 공개적인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신감을 보인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들의 전략과 자신들의 그런 시기를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어차피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는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겠죠. 굉장히 연기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약된 수만 거의 몇십만 대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가까이에는 FSD 1000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실적 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는 핸들이 없는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그런 자동차의 발표라던가 사이버 트럭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2023년도 그러니까 2년 뒤 혹은 3년 뒤에는 꽤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보고 있냐.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셀의 수율이 8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80%가. 참고로 CATL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율이 60%가 안 돼요. 삼성 SDI도 90%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80%까지 올라왔던 가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물론 양산을 했을 때는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비용 절감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당장 상용화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 4680 배터리 셀이 상당히 좀 이협적인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혹은 AI 플랫폼, 자율주행 플랫폼,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까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그런 청사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청사진 자체가 하나하나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산업이라는 것과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이 저는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를린 기가 팩토리가 이제 10월 정도에는 정말로 가동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110만 대, 한 120만 대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베를린과 그리고 텍사스 이제 기가 팩토리가 정말로 중국이 되고 이제 공장에 돌아갈 때쯤에는 지금보다 캐파가 100%가량이 더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 성장세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실적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멘텀이라던가 기술력, 특히 이제 AI 부분에서는 이 테슬라가 가장 이제 엔지니어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가 1등, 2등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만큼 인재를 채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인재를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매우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단기적으로나 혹은 장기적으로나 테슬라의 그런 미래를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제 텍사스 베를린 기가팩토리에 이어서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기가팩토리를 지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음, 과연 이 기업의 성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경우 이 기업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이제 인도 증시 같은 경우 혹은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아직도 무주공산이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테슬라의 바람대로 만약에 중국 시장처럼 어느 정도의 그런 자리를 잡게 된다면 완전히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걸 사실상 좀 실현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자동차 판매 마진이 이미 벌써 28.4%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전과 다른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혹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적자액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에서 이제 인도라던가 혹은 베를린, 텍사스에 새로운 기가팩토리가 지어진다면 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그대로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 구조를 통해서 이제 D1으로 분리하고 있는 칩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이 D1 칩을 있는 거예요. D1 칩 한 3,000개 정도를 도조 컴퓨터에 연결을 시킴으로써 초당 100경번 이상, 1초당 100경번 이상의 연산이 가능한 그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릴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 그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대하게 쌓인 이 데이터를 이제 어마무시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메리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AI 플랫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거의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지금까지 이 로봇에서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보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혼다와 그리고 도요타가 있습니다. 혼다 같은 경우는 로봇을 이미 밝히고 있는데 이 발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아직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기술력이 여전히 어느 정도 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두뇌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로봇이 자율주행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런 식으로 좀 모자를 쓰고 이런 것들을 무선으로 로봇과 연결시킴으로써 사람이 움직이면은 로봇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기업의 단점을 완전히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5년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꽤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만들기가 어려워요.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 자체, 또 발을 움직임으로써 걷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하드웨어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테슬라는 50개 이상, 이제 60개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심음으로써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현실되지 않을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이건 일론 머스크도 모를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 특히 뭐 혼다도 마찬가지고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이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율주행 AI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점으로 좀 작용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시스템을 결국 도조와 D1 칩을 통해서 1초에 100경번 정도의 그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 시켜서 혹은 소프트웨어화 시켜서 리스라던가 혹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사업 부분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크게 기기와 연결시켰을 때에는 그냥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따라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AI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도 꽤나 강력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에 더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기술력,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력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뛰어나지고 있고 실적도 더할 나위 없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투자 중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메타버스,
AI,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었고 하드웨어 로봇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